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에게 천륜을 끊게 한 39살의 못된 며느리입니다. 시모, 시부뿐 아니라 시동생, 시누이와의 관계까지 모두 끊겼죠. 지금 남편과 저는 매우 평화롭게 사이좋게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평화를 얻기까진 참 많은 우여곡절이 필요했죠. 남편과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작은 지방 소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알 수는 없지만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그 집안 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기에 얼굴 정도는 아는 그 정도의 사이였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갔고 졸업 후 곧바로 대기업에 취업을 했죠. 그리고 남편을 다시 만난 건 34살 때였습니다. 얘 선미야, 너 이번 주말에 시간 내라. 왜? 아이, 엄마, 너 설마 선자리 알아놓은 거야? 나 결혼 안 한다니까, 진짜로. 일하기에도 바빠 죽겠단 말이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너 말만한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여태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려. 아, 진짜. 요새 그런 말 하면 욕먹는 건 엄마네요. 엄마는 틈만 나면 제 선자리를 주선했습니다. 정작 엄마 자신은 맞벌이였으면서도 며느리, 아내, 엄마로서의 도리까지 모두 바랐던 남편과 이혼을 했으면서 딸에겐 결혼을 하라 성하시니 참 답답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다지만 엄마가 젊은 때만 해도 이혼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을 받곤 했었으니까요. 당신 자신이 그런 시선들을 받고 살아오셨다 보니 딸인 저만큼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길 바라셨던 거겠죠. 결국 언제나 그렇듯 저는 엄마의 채근에 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백기를 들자 엄마는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 집 부모가, 특히 남자 엄마가 그렇게 사람이 좋아. 너도 알지? 우리랑 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찬우네 말이야. 찬우 선배 얼굴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기억나긴 나네. 설마 그 사람이야? 이번 내 선상대가? 그래. 찬우가 집이 좀 어려운 게 흠이긴 하다만 그렇게 성실하다더라. 게다가 소문난 효자래. 그 선배가? 그건 몰랐네. 뭐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야지. 아무튼 알겠어요. 일단 나가긴 나가는데 너무 큰 기대는 마세요. 그렇게 전 그 주 주말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딱 1시간 커피만 한 잔하고 정중히 거절하고 나와야지. 엄마에게 일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 전 어릴 적부터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의 이혼을 겪고 자랐다 보니 결혼이라는 게 여자에게는 불합리한 제도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주선한 선자리들도 항상 딱 1시간만 채운 채 나왔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선배,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이렇게 너랑 얘기해보는 것도 처음이네. 너랑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무지 어색하다, 그치?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모를 일이죠. 어릴 적엔 대화조차 나눠보지 않았던 우리인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제가 살면서 만났던 남자들 중 저와 가장 잘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겠어요? 넌 학원도 안 다녔는데 좋은 대학도 가고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다며? 정말 대단하다. 선배야말로요. 고등학교 때 알바까지 하면서 수능 공부해서 대학에 가셨다면서요? 저는 그게 더 대단하고 멋져 보이는데요. 대단하긴. 그래봤자 지금 난 고작 제약회사 영업직인데 뭘. 그거 엄청 힘든 일이라고 그러던데 거기서 과장까지 올라가셨다면서요. 선배, 충분히 저보다 더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후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간 우린 다음 만남을 약속했고 한동안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그리고 얼마 후 연인으로 발전했죠. 그렇게 연애 1년 후 양가의 성화에 우리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레 결혼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처음 남편과 진지하게 결혼에 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눴죠. 나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오빠 함께라면 나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생각은 어때? 선미야, 난 사실 나도 결혼이 두려워. 만약 우리가 아프거나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그 짐은 전부 자식에게로 향하니까. 집안에 가난이 자리하고 있으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깨진 독에 물 붓기더라. 오빠 집 생각보다 더 많이 어려운 거야? 어, 우리 부모님 참 좋은 분들이신데 몸이 약해서 벌이를 나가지 못하셔. 동생들도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건 나뿐이란 소리야.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모른 척 하겠어. 받는 월급 중 최소한의 내 용돈을 제외하곤 전부 가족한테 주고 있지. 선미야, 나는 이대로라면 그 짐을 아내와 내 자식이 짊어지게 될까봐 두려워. 그래서 난 여태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아니, 사실 포기했었다고 하는 게 맞겠지. 그런데 그러다가 널 만났어. 내게 평생 꿈꾸던 동반자의 이상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너야. 선미 너. 나 있지?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내 상황이 이래서 차마 너한테 결혼하자고 말할 수가 없어. 미안해서. 남편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끝내 눈물을 내비치더군요. 저는 무어라 할 말을 찾지 못해 그냥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이렇다 할 결과 없이 그대로 끝이 났죠. 집에선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식당 일을 하시던 엄마는 얼마 전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계셨거든요. 어때? 찬우랑 이야긴 좀 해봤어? 결혼 생각이 있대디? 넌 저번에 찬우라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며. 어디 뭐 진척된 얘기가 있니? 엄마, 나 머리가 복잡해. 조그만 방에서 쉴게. 왜? 뭔데 그래? 찬우가 결혼하기 싫대? 네가 어디가 어때서? 결혼도 안 할 거면서 왜 여태 널 만났대니 걘? 혹시 혹시 우리 집이 못 살아서 그렇대? 가난해서?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저는 엄마의 최근에 못 이겨 남편의 집안 사정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 집이 사람 좋다는 말만 들었지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일단 너 아무 말 말고 있어봐. 무작정 너희들끼리 좋다고 결혼했다간 너도 딱 내 팔자 닮게 생겼다. 찬우 걔가 뻔뻔하게 널 고생시킬 생각이라면 이 결혼 네가 좋대도 내가 반대야. 알겠니? 제대로 된 놈이라면 너랑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무슨 방도든 짜내서 오겠지.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엄마의 말은 토시 하나 틀린 말이 없었어요. 저는 알겠노라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약속한 듯이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2주가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나가봤더니 남편이 저희 집을 대뜸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오빠,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야? 오랜만이야, 선미야. 잘 지냈어? 나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어. 어떻게든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전에 너와 어머니께 허락을 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어. 일단 들어와. 엄마한테 인사부터 해. 갑작스러웠지만 이미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걸 어쩌겠어요? 저는 남편을 거실로 들였죠. 엄마는 짐짓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표정을 무뚝뚝하게 굳히시더군요. 어서 와.
찬우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연락을 드리고 왔어야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꼭 빨리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참지 못하고 이 밤에 달려온 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미 너도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실례스럽게 찾아왔어? 얼마 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제까지고 제가 그 집의 가장으로 살 수는 없다고요. 가족들과 부모님은 처음엔 당황하시더니 제가 선미와 결혼하기 위함이라고 하자 생각이 많아지시더군요. 그리고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자신이 지금껏 몸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저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식당을 열고 싶으시대요. 식당을 여는 비용과 식당이 자리 잡을 때까지 딱 1년만 도와달라고요. 그 뒤엔 어떻게든 자립해서 살아보시겠다고 합니다. 엄마는 무슨 생각인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남편은 엄마의 무건에 침을 한번 삼키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당장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희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거짓된 분은 아니시란 거요. 분명 약속하신 대로 1년 후엔 자립하실 겁니다. 어머니의 창업 자금은 제가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게요. 그리고 그 또한 분명 갚으실 거라고 전 믿어요. 제 동생들도 열심히 구직 중이니까 집안 사정도 점점 나아질 겁니다. 저 남들은 다 버티기 힘들다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직 사원부터 과장까지 악착같이 버텼어요.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 절 한 번만 믿고 선미와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고개를 돌렸죠. 선미야, 나 정말 너 없으면 안 돼. 원래도 그랬지만 2달 동안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 근데 어머님의 허락이 우선이니까 어머님과 너 2사람 모두에게 앞으로의 내 계획을 알리고 허락받고 싶었어.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나 정말 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줄게. 김찬우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행복한 여자 윤선미로. 그때 사실 남편의 말보단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장감에 딱딱하게 굳어 입만 뻐끔거리는 모습. 뒤통수로 몰래 흘리고 있을 식은땀 등이요. 그럼에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찾아왔을 그 마음이 느껴졌죠. 그때 결심했어요.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혹여 나중에 고생할지라도 지금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하고요.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 처음부터 찾아와서 잘하겠다고 무작정 빌지 않고 2주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나름의 답을 찾고 들고 온 사람이잖아. 나는 믿어볼래. 허락해줘요, 엄마. 엄마는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잠시 뒤 방에서 나온 엄마가 저희 앞에 툭 내려놓은 건 다름 아닌 통장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 물었죠. 대출 받지 말어. 이걸로 어머님 드려. 어머님. 엄마,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네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내 평생 모아놓은 돈이지. 여자가 시집갈 때 돈 없이 가면 시댁에서 더 길을 펴지 못하는 법이야. 나처럼. 행여 네가 결혼할 때 집 못 산다고 무시받을까 싶어 내가 너 몰래 악착같이 모았다. 1억이야. 찬우 네 어머니한테 이 돈으로 식당 차려드려라. 내가 줬단 말은 절대 하지 말고 부담스러워 하실라. 그래도 돈이 남으면 너희들 결혼 자금으로 쓰거라. 선미 너 네가 하고 싶다고 한 결혼이니 최선을 다해야 해. 조금이라도 후회할 것 같은 결혼은 하는 게 아니야. 네 엄마인 날 보면 더 잘 알겠지. 찬우를 원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게 하면
허락해 주마, 이 결혼. 어머니, 이런, 이런 큰 돈을 어찌. 됐어. 그럼 1년간 다달이 나갈 원금하고 이자는 어쩌고. 자네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야. 내 딸 편하라고 주는 거지. 1년 뒤에 어머님이 그 돈 갚으시기 시작하면 차곡차곡 모아놔. 그래야 얼른 집도 사고 아이도 갖고 하지. 엄마, 뭘 그리 감동받은 것처럼 엄마 하고 불러? 나 이제 정말 빈털털이야. 앞으로 더 도와줄 돈도 없어. 지지든 볶든 앞으로는 둘이 해결하면서 살아. 말은 저래도 우리 엄마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큰 돈을 모으느라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런 돈을 남편에게 턱 내어주다뇨. 남편과 엄마, 제 주위엔 왜 이렇게 멋지고 존경스러운 사람들밖에 없을까요? 저와 남편은 연신 감사하다며 엄마에게 인사를 했고 머쓱해진 엄마는 됐다며 둘 다 나가서 데이트나 하고 오라고 저희를 집 밖으로 내쫓았죠. 그렇게 5개월 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친정과 시댁 사이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시내에 백반집을 시작하셨죠. 처음 개업했을 때 한 번 빼곤 남편과 저 둘 다 일이 바빠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듣기로는 음식 맛이 꽤나 좋아 장사가 날로 잘 되고 있다더군요. 거기다가 이 도시에서 사람 좋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식당 매출을 올려주러 가는 단골들까지 더해졌고 지역 맘카페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후 지역에서 알아주는 식당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난 후 시어머니는 저희와의 약속을 지키셨죠.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선언하셨고 저희에게 빌린 6천만 원도 갚으시겠다며 다달이 150만 원씩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할까 연락도 자주 하지 않으셨고 그마저도 항상 통화하면 제게 고맙다, 예쁘다 하는 말씀뿐이셨어요. 남편에게는 전화조차 별로 없으셨죠. 그렇게 다들 다시 바쁘게 살아갔어요. 평화로운 나날 중 단 하나의 걱정이라면 혼자 계신 친정엄마의 몸이 날이 갈수록 약해졌다는 겁니다. 엄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너는 평일에 그렇게 바쁜 애가 뭐하러 황금 같은 주말에 여길 왔어? 뭐하러 오긴. 내 엄마 보러 왔지. 엄마, 진짜 몸 괜찮은 거 맞아? 맨날 집에만 있는 사람이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대? 집에만 있으니까 아픈가 보지.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 너 얼른 가. 너 있으면 내가 정신 사나워서 더 피곤해. 얼른. 엄마의 최근에 쫓기듯 친정에서 나왔지만 영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안색이 정말 나빠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선미 씨 되시죠? 나 선미 엄마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선미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병원으로 좀 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이요? 엄마랑 같이 일을 해요? 저희 엄마는 지금 일 안 하시는데 일단 갈게요. 병원이 어디라고요? 평소 집에만 있어 몸이 아픈 것 같다던 엄마가 일이라니 그것도 갑자기 쓰러졌다뇨. 저는 회사에 급하게 반차를 쓰고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으며 주무시고 계셨고 그 옆엔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엄마를 지키고 계셨어요. 엄마! 쉿, 아가씨. 엄마 잠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엄마 왜 쓰러진 거예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과로래요. 우리 나머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잠든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주머니와 저는 응급실 밖으로 나와 마저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딸이 그렇게 예쁘게 생겼다더니 듣던 대로네. 아주머니께서 저희 엄마 병원에 모시고 와주신 거예요? 그래요. 일단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이게 도통 무슨 영문인지 전 엄마가 일을 하시는 줄도 몰랐는데요. 과로라뇨.
엄마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딸이 알면 안 된다더니 정말 아가씨 까맣게 몰랐나 보네. 아주머니는 혀를 끌끌 차더니 제가 몰랐던 그동안의 엄마의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아줌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가씨네 시엄마 있죠? 찬우 엄마요. 네, 저희 남편 이름이 찬우 맞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왜요? 아가씨네 엄마가 2년이 넘도록 그 집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거 정말 몰랐어요? 네? 저희 엄마가 어디서 뭘 해요? 그 여자가 일부러 이 지역 사람들 말고 나이 많은 타지 사람들만 고용해서 그렇지 그 집에서 일하다 나간 사람들은 찬우 엄마라면 아주 치를 떨어요. 직원들 대하기를 무슨 제 하인 대하듯 굴어서 나도 그중 한 명이고요. 그것도 영악하게 손님들 보는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만 말이야. 여름에 온도가 35도가 넘어가는 땡볕에 나가 주차장 잡초를 뽑으라질 않나. 자기네 차 세차를 해놓으라질 않나. 거의 무슨 전속 하인처럼 대했다니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해주는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더 가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 퇴직금 주기 싫어서 일한 지 11개월만 되면 눈에 뻔히 보이는 이상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제 발로 그만두게 만들고요. 다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고 침을 뱉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또 일을 하겠다고 오겠어요. 나랑 아가씨네 엄마가 그 많은 일을 죄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1년이 안 된 나도 이렇게 몸이 상했는데 2년 넘게 그 힘든 일을 해온 선미 엄마 몸이 성할 일이 있겠어요? 아니, 아니 아주머니, 저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서요. 저희 어머님 이 지역에서도 사람 좋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저희에게도 무척 잘해주시고요.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가 정말, 정말 맞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선미 엄마가 식당 일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처음엔 사돈 좋은 게 뭐냐고. 근데 아가씨한테 이야기하긴 창피하니까 비밀로 하고 잠깐씩만 도와달라고 했다나 봐요. 자기는 요리 솜씨가 없다나 뭐라나. 근데 어이가 없던 게 잠깐씩 도와달라는 말이 식당 운영을 하는 법 같은 걸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글쎄 하루 종일 팔 음식을 해놔달라고 했다는 거야. 아, 백반집을 차린 사람이 도가 지나치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선미 엄마는 그래도 사돈이라고 거절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음식을 해준 거지. 그래서 설마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도 저런 식으로 대우했었다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 아유, 더하면 더했지. 야, 너 2년 전혀만 안 했다 뿐이지? 얼마나 과실했는 줄 알아요? 사람이 없으면 저들이라도 주방에 들어와서 일해야지. 5시간씩 일해달라고 꼴랑 시급 5만 원씩 줘놓고 하루에 14시간은 좋게 부려먹었어. 나야 그래도 적당히 요령 피우면서 했다지만 선미 엄마는 어쩜 그렇게 우직한지. 아,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니까. 어느 날은 김치 200포기를 나랑 둘이서 다 담았다니까. 하루 종일 음식을 하라고 부려먹더니 그동안 쌓인 설거지도 저들 손으로 안 하고 불판 닦기에 주방 홀 청소까지 아가씨 어머니랑 나한테 죄다 시켰어. 에휴, 정말 안쓰러워서 못 보겠더라고 정말. 아니, 아주머니,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아주머니 말을 전부 어떻게 믿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셔서 저희 시댁이 제 친정엄마를 부려먹었다뇨. 혹시 증거 있으세요? 허참, 증거? 있다마다. 내가 이런 그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왜 그 식당에서 버텼는데? 내가 그 여자가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부당해고하고 음식 재사용은 예사로 하는 그 짓거리들 다 녹음하고 촬영해서 아주 신고해버리려고 여태 참았다고요. 아가씨 엄마한테 하는 짓거리? 혹은 내가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어요. 제 말에 잔뜩 흥분한 아주머니는 휴대폰을 뒤적거리더니 이내 제게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녹음을 듣는 내내 저는 심장이 계속해서
쿵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사돈,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니, 그럼 이 남은 설거지들은 어쩌고요? 나도 모임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요. 그래도 오늘은 제 허리가. 사돈, 지금 내가 고작 일당 5만 원 준다고 시위하는 거예요? 나는 5시간만 해달라고 했지. 나머지는 사돈만 편하자고 멋대로 더 일해준 거잖아요. 사돈 딸 생각해서요. 안 그래요? 솔직히 이 식당 망하면 또다시 내 아들 살살 구슬려서 생활비 받아내야 하는데, 아이고, 고작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그놈 비위를 또 어떻게 맞추나. 못 갚을 대출금은 또 어쩌고요? 결국 고생하는 건 다 사돈 내 딸 선미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힘들게 번 돈들 다 빚 갚고 시댁 생활비로 들어가는 걸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딸한테 도움은 되고 싶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진해서 식모처럼. 아니, 안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식모라뇨. 나는 그냥 사돈 식당이 잘 됐으면 해서 그게 우리 선미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태 5만 원이라는 푼돈 받고 열심히 일해준 건데 나를 왜 그렇게 대해요? 내가 진짜 이 집 식모인 줄 알아요? 그러면 뭐 사돈, 내가 선미도 사돈처럼 만들어드려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 줄 알죠? 내 말 한마디면 껌뻑 넘어간다 이거야. 어디 사돈처럼 남들한테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게 이혼 한번 시켜드려? 아유, 아니 안사돈, 왜 또 화살이 아이들에게 튑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됐어요. 나 모임 늦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애들 이혼시키고 싶으면 이거 다 놔두고 집에 가든가 말든가. 녹음 파일이 끝났을 때 결국 저는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건 분명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희 엄마가 계속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하시다가 지금 과로로 쓰러지셨단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절 위해서요? 이제 내 말이 좀 믿어져요? 그 여자 아가씨가 대기업 다니면서 돈 잘 벌어오니까 아가씨 앞에선 실실 사람 좋은 척해도 속은 시커먼 아주 뱀 같은 여자라고. 너무 충격적인 사실들을 갑자기 알아버린 탓인지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럽고 눈앞이 하얗더니 점차 마음이 가라앉아 그때부턴 분노가 일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 엄마를, 감히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 쟤까짓 게 잘난 것도 없으면서 식당도 우리 엄마 덕분에 차리게 된 건 줄도 모르고 가만 안 둬. 우리 엄마에게 함부로 한 짓들 내가 톡톡히 다 갚아줄 거야. 두고 봐. 아주머니, 저희 시어머니 식당 신고하려고 증거들 다 모아두셨다고 하셨죠? 그랬죠. 하도 많아서 뭘 자료로 쓸지 골라서 써야 할 판이라니깐. 제가 아주머니가 하려는 일 더 통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자료들 좀 저 좀 주세요. 뭐? 아니, 내가 아가씨를 어떻게 믿고. 저희 엄마에게 한 짓 보셨다면서요. 저 절대 못 참아요.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 저한테 복사본들을 주시면 되잖아요. 잠시 저를 의심 어린 눈빛으로 보던 아주머니는 제 말에 납득이 되었는지 집에 가서 파일들을 보내주겠노라 약속하고 제 메일을 적어가셨습니다. 선미 엄마 깨어나도 놀라지 않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해요. 그 착한 사람 미리 알면 뭔지 몰라도 분명 아가씨를 말릴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엄마는 몇 시간 후 깨어나셨고 저는 엄마에게 그저 엄마, 이제 시어머니 식당에서 일 그만해. 연락 와도 받지 말고. 바보같이 이게 뭐야. 이러면 내가 더 속상해할 거 몰라? 나랑 약속해 얼른. 미안하다. 엄마가 널 위해서 한다고 한 건데 방법을 몰라서
또 네가 이혼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이혼 당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내가 하는 거지. 엄마, 요샌 이혼 그거 별거 아니야.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엄만데 왜 그걸 몰라줘? 빨리 약속해. 알았다, 알았어. 미안하다. 소리 지르지 마, 이 기집애야. 미안한 건 전데 왜 자신이 자꾸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건지. 저는 눈물을 꾹 참고 겨우겨우 엄마의 약속을 받아내고는 친정집까지 엄마를 바래다 준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아주머니가 보내준 파일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저는 회사에 연차를 쓰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일주일간 지방 출장을 갔다가 월요일 점심에서야 집에 도착했죠. 여보, 오늘 출근 안 했어? 야, 김찬우. 어? 여기 식탁으로 와서 앉아봐. 제가 여보도 오빠도 아닌 이름 석자를 부르자 남편은 무슨 일이 있다고 직감한 건지 양말도 벗지 못한 채 바짝 긴장한 표정으로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그런 그에게 싸늘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보, 선미야, 갑자기 왜 그래? 이건 갑자기 왜? 저는 지난 금요일 엄마가 쓰러졌던 일, 거기서 만난 아주머니가 해준 시어머니의 믿지 못할 행동들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남편에게 아주머니가 제게 들려주었던 차마 2번은 듣지 못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대화 녹음본을 들려주었죠.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긴 말하지 않을게. 나 너네 엄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네 엄마가 너에 대해서 하는 말도 들었지? 네가 여태껏 도와준답시고 집에 가져다 준 돈들, 너네 엄마는 하나도 감사한 줄 모르고 네가 돈 가지고 유세 떤다고 여긴 사람이야. 여기서 결정 똑바로 해. 나야? 아니면 너네 빌어먹을 가족이야? 선미야, 나랑 이혼할 거야? 아니면 평생 네 피 쪽쪽 빨아먹던 가족들이랑 연 끊을 거야? 남편은 거의 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갑자기 자신이 알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변했는데요. 한참을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던 남편은 결심한 듯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너와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집에 돈만 퍼다 주는 내 인생도 살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으로 살고 있었을 거야. 나는 다 네 말에 따를게.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그래도 나도 사람인지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 이해해줘, 선미야. 나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 참 변함없이 우직한 제 남편. 무조건 미안하다고 빌법도 하건만 남편은 프로포즈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에 발린 말 없이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솔직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을 아는 터라 더 이상 이런 방구 없이 알겠노라 대답했죠. 대신 내가 하려는 일들 방해하지만 마. 그럼 그땐 진짜 끝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도 모르면서 남편은 무조건 알았다고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장모님께 가서 사과드려야겠어. 내가 사과드린다고 없어질 일은 아니지만 나라도 가서 사죄드리고 몸은 어떠신지 가봐야지. 그리고는 친정 엄마에게 당장 사죄부터 드려야겠다며 짐도 풀지 않고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나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함께 차분해졌죠. 사람이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오히려 냉정해진다더니 제가 딱 그 짝이더군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지역에서 유명 포털 사이트와 지역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유명 사거리 백반집의 직원들을 향한 갑질과 잔반 재사용 관련 위생 문제 등 수많은 만행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행을 하나씩 세세하게 적어나가기 시작했죠. 워낙 이 지역에서 유명했던 곳이라 식당의 정체는 금세 까발려지더군요.
수많은 기자들이 제 글을 퍼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이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각종 SNS와 커뮤니티 그리고 기사들엔 셀 수 없이 많은 악플이 달렸고요. 구직이 어려운 노인들만 고용해서 갑질을 했다고? 완전 악질이네. 자기 나이도 70이 넘었다면서 같은 노인들한테 어떻게 저래? 미친 노인네 아니야? 자기 사돈까지 최저임금도 안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며? 아유, 나중에 한 며느린 엄마한테 죄송해서 미칠 노릇일 텐데 어쩌나. 저 집 딸도 지 엄마랑 한통속이었다며? 집안 꼴 알만하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모녀가 쌍으로 잘하는 짓이다. 저런 가게는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폐업 시위에 동참하실 분 구합니다. 댓글 주세요. 갑자기 신우이가 왜 같이 욕을 먹고 있냐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SNS 계정으로 식당 식사권을 만들어 싸게 판매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식사권을 들고 온 손님들한테는 글쎄 남은 잔반을 섞어서 음식을 내어줬더라고요. 야, 거기 남은 반찬들을 왜 버려? 다시 건져. 네? 이걸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런 거 다 버리면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해? 옆에 종류별로 모아놓은 통이 있잖아. 그것들 모아다가 식사권이랍시고 싼 쿠폰 내미는 애들 있으면 반씩 섞어서 내줘. 그리고 반찬 리필해달라는 뻔뻔한 것들한테도 그걸로 주고. 직원에게 명령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적나라하게 영상에 찍혀 있었어요.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다지만 시어머니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아볼 정도로 얼굴은 꽤나 선명하게 나왔죠.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기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모두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고요. 집으로 찾아와도 아무도 없는 척을 했죠. 어느 날은 남편과 둘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심지어 시동생까지 셋이서 같이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두들기더군요. 뒤늦게 틀어둔 TV 볼륨을 줄여봤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들은 안에 누군가 있는 걸 눈치채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 선미, 너 안에 있지? TV 소리 나는 거 다 들린다. 왜 연락을 안 받니? 이 문 좀 열어봐라, 어?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엠이랑 얘기 좀 하자. 아이, 엄마, 그렇게 말한다고 믿겠어? 언니네 엄마가 다 얘기했을 텐데. 새언니, 저 유진인데요. 그 기사들 언니가 낸 거 맞죠? 전 엄마가 그런 짓 하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말인데 SNS에 식사권 판매한 그 딸이요. 그 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피해자라고 좀 기사 좀 써주면 안 될까요? SNS 계정도 테러당하고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봐서 저 집 밖에도 못 나가겠어요, 언니. 제발요. 네? 언니 듣고 있어요? 형까지 우리 연락 안 받을 거야?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어?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인데 자꾸만 저와 남편에게만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분명 전혀 다른 상황인데 저는 마치 남편이 혼자 돈을 벌 때 전부 아기새처럼 시댁 식구들이 남편만 바라보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식당 음식도 그렇고 제 엄마의 식당 식사권을 몰래 팔기 시작했던 시누이도 그렇고 참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신고하기 전에 이번엔 남편이 먼저 일을 위해 신고를 하더군요. 집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고요. 경찰들이 오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의 외침은 사그라드는 듯 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아마 파출소로 대동이 됐든 집으로 귀가 조치가 되든 했겠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피운 난리통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나서야 남편은 가족들과 절연할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당신 생각 다 정리된 거야?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바로 앞에서 상황을 겪어보니 이제 현실같이 느껴졌어. 혼자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해, 선미야.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식당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망하기도 전에 상습적 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력 착취, 그리고 부당 해고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반 재사용과 유통기한 미부착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죠. 아니, 내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 것도 아닌데 왜 영업정지를 2개월이나 때려요? 그리고 내가 뭘 했다고? 야, 너 뭐 이런 것 좀 하고 계약서 쓰는 거 좀 까먹었다고? 뭐? 벌금을 내라고? 시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이미 시어머니 식당에 관한 사건들은 지역에서 꽤 이슈가 됐던지라 구청과 노동청에서도 처분할 수 있는 범위 중 제법 센 벌금과 처분을 내린 것 같더군요. 그 뒤 우린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 직접 듣지 못했지만 하도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 많아 소식을 듣기 싫어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 벌금과 생활비가 없던 시어머니는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끄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웬걸 이미 담보대출은 다른 사람이 이미 받은 뒤였다는 거예요. 바로 시아버지가요. 그들 중 가장 정상인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사실 경마장에 미쳐 있었더군요. 남편이 아무리 벌고 시어머니 식당이 성공을 했어도 왜 계속 전세살이를 하나 했더니 그 돈들이 전부 시아버지 노름자금으로 새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집에 돈을 주지 않을까봐 시댁 식구들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시어머니가 알았을 땐 시아버지는 대출받은 돈을 전부 날린 뒤였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푼돈이라도 건지고자 식당을 헐값에 내놨습니다. 부동산에 식당을 내놓으며 누구든 좋으니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고 했다더군요. 자신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다면서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누구보다 빨리 부동산으로 가 식당을 사들였습니다. 바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시어머니가 대출금 대신 저희에게 갚은 돈들로요. 뭐 시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나머지 돈은 아깝긴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사실 엄마의 의견이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길길이 날뛰었었죠. 어차피 받기 힘든 돈에 집착하면 오히려 네가 돈에 지배당해서 불행해지는 거야. 그 식당도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매입했으니 그냥 그걸로 받았다고 치자. 선미야. 참 정말로 사람이 좋은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저는 뭐 다들 예상하셨듯 그래 그러마 하고 못 이기는 척 친정엄마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영업 정지가 끝나던 날 저희 어머니는 백반집을 다시 오픈하셨어요. 뭐 본래 음식들은 저희 엄마의 솜씨였으니 음식 맛이 좋아졌으면 더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아, 그때 온라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다시 한번 받았네요. 백반집을 매입한 후 행여 시어머니가 그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알고 단골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봐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사돈관계 저희 엄마가 백반집을 인수했다는 후기를 남겼었거든요. 다행히 많은 후기를 기다려주던 많은 사람들이 저의 후기를 퍼뜨려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시댁 식구들은 쫓기듯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15년간 시어머니와의 의리로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살게 해주던 집주인이 시어머니의 악행을 알고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재계약이고 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엄포를 놓았다더군요. 집주인이 시어머니를 좋게 보고 그 아파트 브랜드와 평수에 비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전세를 줬던 거라 돌려받은 전세금으론 이 지역에서 구할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시어머니의 고향인 먼 시골로 내려갔고 거기서도 돈벌이가 필요했던 시어머니는 아주 어렵게 한 식당에 취직했다고 하더군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시어머니는 자신만큼 고약한 업주를 만나 자신이 뿌린 그대로 갑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댁 식구들 아무도 여전히 직장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고요. 한 번은 모르는 번호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우리가 도통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 연락을 시도했던 거죠. 여보세요? 예, 찬우야, 애미다. 어떻게 이 애미 연락을 한 번을 안 받을 수가 있니? 너 정말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너 이러다 나중에 정말 천벌 받아. 하필 남편이 받아도 스피커폰으로 받아서 저도 의도치 않게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연질색을 했죠. 이젠 하다하다 남의 번호로까지 전화를 하세요? 끊을게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예, 예, 끊지 말어라. 아이고, 내가 정말 이대로 못 살겠다, 찬우야. 네 엄마 이러다 골병 들어 죽겠어. 이 빌어먹을 사장놈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정말 말도 못한다.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나한테 야, 너 거리질 않나. 내가 늙은이라고 손이 느리다며 괄시는 또 얼마나 하는지.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나한테만 그 힘든 주방 일을 다 시킨다. 내 손이 허구한 날 습진으로 짓물러서 나만 하질 않어. 허리랑 손목은 또 어떻고. 얘 찬우야, 그러지 말고 미워도 네 가족 아니냐. 이 애미를 봐서 조금만 도와다오. 사돈한테도 며느라가한테도 내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싹싹 비마. 너희 돈도 잘 벌잖아. 이 애미 좀 살려다오. 그게 정말 마지막으로 들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후 하고 한숨을 내뱉더니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렸거든요. 상대할 가치도 없다면서요. 어쩜 마지막까지 이렇게 실망스러운지. 시어머니는 본인이 당한 갑질들이 당신이 제 친정엄마와 직원들에게 그대로 했던 짓임을 정말 몰랐던 걸까요? 하긴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당한 일을 남편에게 하소연했겠죠. 남들 힘든 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 힘든 것만 아는 제가 봤던 사람들 중 정말이지 가장 말도 안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 언젠가 남편과 유일하게 연락하는 친척분이 이후의 일을 전해주시더군요. 자신과 똑같은 사장을 만나 고생하던 시어머니는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해서 그마저도 잘렸다고요. 지금은 일손이 부족한 동네 비닐하우스들을 전전하며 고추를 따는 일용직으로 근근히 네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저희 친정엄마의 백반집은 날로 번창해 번듯한 직원을 넷이나 두고 있답니다. 이제는 허리가 아프니 주방 일은 다른 직원들에게 맡기고 카운터에서 좀 쉬라는 저의 잔소리에도 음식은 정성과 손맛이라며 주방에서 나오지 않는 엄마가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은요. 아, 그리고 저와 남편 사이엔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토록 기다려도 찾아오질 않더니 엄마가 가게를 오픈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임신 테스터기에 두 줄이 뜨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던 날 의사가 테스터기가 불량이었다고 말할까봐 어찌나 조마조마하던지 남편과 맞잡은 두 손이 땀으로 흥건해졌다니까요. 가족의 문제로 한동안 심란해져 보이던 남편도 아이가 생긴 이후로는 훨씬 밝은 모습을 보였죠. 아직 예정일은 한참 멀었지만 아이가 남편을 더 많이 닮았을지 저를 더 많이 닮았을지 옥신각신하며 남편과 저는 매일같이 설레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도 불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법은 공정해서 악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쉬운 말이죠. 악행이 길면 그림자를 잡히고 고행의 시간이 길면 신이 땀과 눈물의 흔적을 쫓아 그 사람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은 당신 행동의 흔적들이 부디 잡히는 그림자가 아닌 신의 선물을 받을 만한 값진 것들이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